안녕하세요, 티키타카입니다. 유로 2024가 스페인의 우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이제 클럽들의 다음 시즌 준비를 위한 이적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발해질 텐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프리미어리그 클럽별 최고 이적료를 기록한 선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클럽의 최고 이적료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클럽이 어떤 선수를 클럽 레코드로 데려왔을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벤 화이트, 메갈리스터, 카이세도 등 매년 좋은 선수들을 빅클럽으로 이적시키고 거기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 브라이튼은 새로운 거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만큼 잠재력 높은 선수를 잘 골라내기 때문인데요. 그런 브라이튼의 클럽 레코드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2004년생으로 이제 19살이 된 감비아의 슈퍼 유망주 양쿠바 민테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180cm 65kg의 날렵한 피지컬이 보여주듯 빠른 스피드로 상대를 괴롭히는데 어린 나이답지 않게 성실함과 침착성까지 갖췄습니다. 지난 시즌 뉴캐슬 소속으로 페이노르트에 임대되어 네덜란드에서 활약했는데요. 리그 26경기에 10골 6도움을 기록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득점하는 등 성공적인 임대 생활을 보냈습니다. 사실 소속팀 뉴캐슬은 민테를 팔 생각이 없었지만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매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도르트문트, 올림피크 리옹, 에버튼 등 많은 클럽들이 눈독을 들였지만 최종 승자는 약 580억의 이적료를 지른 브라이튼이 되었습니다. 선수 보는 눈이 남다른 브라이튼의 클럽 레코드를 기록했으니 기대할 수밖에 없는 선수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의 클럽 레코드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기록했는데 2002년생의 어린 선수를 무려 620억의 이적료로 영입했습니다. 뉴캐슬 유스 출신인 엘리엇 앤더슨은 주로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뛰지만 이선 어디서든 활약하는 선수입니다. 브리스톨 임대를 제외하면 쭉 뉴캐슬에서만 뛰면서 클럽의 기대를 받던 유망주였는데요. 어린 유망주가 자리 잡기엔 뉴캐슬의 중원이 워낙 탄탄해서 주전급으로 활약하지는 못했지만 2022년 9월 장기 계약을 맺을 만큼 뉴캐슬은 클럽의 미래로 점 찍어두고 있었죠. 실제로 22-23 시즌부터 서서히 출전 시간을 늘려가면서 경험을 쌓았고 앤더슨도 기대에 부응하듯 폭풍 성장하면서 폼을 끌어올렸지만 23-24 시즌 종료를 앞두고 PSR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수익이 필요해지면서 애지중지 키운 유망주를 노팅엄으로 보내게 되었죠. 사우디 자본의 인수 후 머니 파워를 자랑할 것 같던 뉴캐슬이지만 재정적 페어플레이로 인해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우픈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15-16 시즌 동화 같은 우승을 차지했던 레스터의 클럽 레코드는 19-20 시즌 AS 모나코에서 4,500만 유로를 주고 영입한 틸레망스였습니다. 16-17 시즌 벨기에 안더레흐트에서 39경기 17골 10개의 어시를 기록하면서 경이로운 득점력을 보여준 선수였지만 AS 모나코에서는 적응하지 못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려와 다르게 프리미어리그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4시즌 동안 레스터 시티의 중원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공수 양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았고 레스터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지 못하면서 틸레망스도 공공연하게 이적 의사를 밝혔는데요. 22-23 시즌 팀이 결국 2부 리그로 강등이 확정되면서 틸레망스의 계약 기간도 끝났고 결국 자유계약으로 아스톤 빌라로 떠나게 됩니다. 레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강등도 뼈아픈데 클럽 레코드로 데려온 선수가 이적료 없이 팀을 떠나 아쉬운 이적으로 남았습니다. 에버튼의 클럽 레코드는 무려 7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이른바 스완셀로나로 불린 스완지 시티의 핵심 미드필더였던 시구르드손을 약 750억의 이적료로 영입했는데요. 당시 시구르드손이 보여준 활약은 리그 내 최고의 공미들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았는데 매 시즌 1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적하기 바로 전 16-17 시즌에는 리그 9골 13개의 도움을 터뜨리면서 커리어 최고점 활약을 보여주었죠. 이적 첫 시즌에는 루니에게 밀려 윙어로 뛰게 되면서 부진했지만 18-19 시즌에 루니가 떠나면서 주 포지션인 공미 자리를 되찾았고 바로 득점과 어시스트, 찬스 획득 등 모든 부분에서 팀 내 1위를 차지하며 팀을 하드캐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1-22 시즌 아동 성범죄 혐의로 갑작스럽게 팀 전력에서 방출되면서 에버튼도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2023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2년 동안 훈련을 하지 못해 그의 커리어는 꼬여버렸고 현재는 조국 아이슬란드 발리르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8-19 시즌부터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하면서 꾸준히 잔류에 성공했던 울버햄튼은 팀의 주포인 라울 히메네스가 20-21 시즌 당한 큰 부상 이후 좀처럼 예전의 포스를 되찾지 못해 대체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울버햄튼의 레이더에 들어온 선수는 당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모라타에게 밀려 적은 출전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던 마테우스 쿠냐였습니다. 쿠냐는 중앙 공격수지만
미드필더만큼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1선과 2선 어디서든 뛸 수 있는 공격 자원이었죠. 화려한 축구로 유명한 브라질 출신이지만 화려함보다 간결한 플레이를 보여주었고 전방 압박도 적극적으로 가져가면서 울버햄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22-23 시즌 임대로 이적했지만 3경기 출전 충족 시 이적료 5천만 유로의 완전 이적 조항이 발동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클럽 레코드를 경신한 이적이었습니다. 첫 시즌은 기대에 못 미쳤지만 23-24 시즌에는 12골 7도움을 기록하면서 팀에 안착했습니다. 웨스트햄은 19-20 시즌 75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며 클럽 레코드를 새로 썼습니다. 그 주인공은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루카 요비치와 함께 미친 공격력을 선보였던 세바스티앙 알레인데요. 18-19 시즌 리그에서 무려 15골 9개 도움으로 2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는데 당시 분데스리가에서 이보다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는 레반도프스키가 유일했습니다. 유로파 리그까지 합치면 스탯은 20골 12도움으로 올라갈 정도니 웨스트햄이 클럽 최고 이적료를 지급할 명분은 충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이적료와 어울리지 않는 활약으로 팬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는데 첫 시즌에는 7골 2도움, 두 번째 시즌에도 7골 1개의 도움만을 기록했죠. 간간히 터지는 원더골을 제외하면 영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어 그야말로 웨스트햄의 욕바지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20-21 시즌 아약스로 이적을 선택했는데 또 LADBJ에 가서는 두 번째 시즌 만에 21골 7도움으로 커리어 하이를 찍으면서 웨스트햄 팬들에게 아픈 손가락으로 남았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최고 이적료 기록은 지난 23-24 시즌을 앞두고 기록했습니다. 21-22 시즌 레버쿠젠에서 시즌 42경기 17골 14어시를 기록하면서 팀의 독보적인 에이스로 떠올라 뉴캐슬, 아스날, 맨시티에 관심을 받던 선수 무사 디아비를 무려 82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 영입했는데요. 아프리카 태생 특유의 탄력과 유연함을 갖춘 데다 동료들과 연계력도 좋아서 사디오 마네나 디마리아를 떠올리게 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소한 피지컬을 조금만 키우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으로 보였죠. 클럽 레코드를 기록하며 데려올 만큼 엄청난 기대를 받았는데 리그 데뷔 전부터 골을 넣으면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가 싶었지만 시즌 중반 이후 경기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사우디 알 나스르와 이적설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시즌 분명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지만 이제 막 전성기에 오른 25살이고 클럽 레코드를 기록하며 데려온 선수이니 한 시즌 정도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클럽 레코드를 기록한 선수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 다루지 않은 팀들은 분량 조절로 인해 다음 콘텐츠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나올 클럽들의 금액대는 더 높아지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